반갑습니다. 코아카입니다. 지금 격동의 코인장 FTX 관련해서 말들이 정말 많은데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 커뮤니티에서 친분이 있는 분들이 FTX 거래소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저도 걱정이 많네요. 관련해서 오늘 오전 브리핑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어떤 기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FTX US 거래 중단 예고, FTX 자금 동결, 알라메다 국내 거래소는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네요. 그리고 FTX US 거래 중단 예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FTX의 미국 법인 FTX US가 이용자들에게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FTX US 거래소 공지사항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는 사이트 상단에 경고 문구를 띄우고 수일 내에 FTX US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종료될 수 있다며 거래 포지션을 중단해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FTX US는 FTX와 달리 인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FTX 수장 샘 뱅크먼 프리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FTX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도 폐쇄할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언급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지금 자신의 트위터에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폐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가 여기저기 돈을 구하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지금 과연 이게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정말. 이게 개개인들은 정말 잘못이 없거든요. 개개인들은 그 거래소를 이용했을 뿐인데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바하마 규제 당국 FTX 자금 동결. 바하마 증권위원회가 회사의 안전과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신중한 방침이라면서 FTX 관계자들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바하마 증권위는 FTX의 등록을 정지하고 변호사를 임시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FTX는 바하마 법인으로 미국 소재의 FTX US와 분리된 기업이다. 바하마 증권위에 따르면 고객의 동의 없이 행해진 경우 위법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거래위원회가 FTX의 위법 행위를 조사 중이다. FTX 고객 예치금으로 알라메다를 대출, 거래소 붕괴 난간. 지금 고객 예치금으로 이제 대출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렁텅이로 가는 사실 방향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급한 건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FTX는 160억 달러의 고객 자금 절반 이상을 알라메다에 대출해 준 것이다.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하고 급해서 끌었어야 되지 않을 돈까지 지금 끌어 쓴 건데 이 고객 돈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게 법적인 책임도 불사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국내 거래소는 안 되고 FTX는 가능했다. 뱅크런 위기를 맞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 사태가 거래소 규제 관할의 모호함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규제 관할의 모호함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규제 역시 이번에도 거래소 규제 관할이 나왔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글로비언스와의 연관성이죠. 코빗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은 FTX 뱅크런 사태의 원인 규제가 모호한 틈을 타 거래소가 토큰을 발행하고 자매 기업의 고객의 자금을 끌어쓴 데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TX가 고객의 자금을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건 규제가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게 참 미국 내 본사를 두고 있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비해 국내 거래소는 자체 토큰 발행이 사실상 금지돼 FTX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국내에서는 자체 토큰 발행이 금지되고 있죠. 미 훈풍의 반등 시도. 어제 비트코인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했죠. 상당한 포인트 둔화했는데 이것 때문에 코인데스크 시장 지수 12%. 예, 정말 경이로운 상승이더라고요. 제가 간밤에 보니까. FTX 고객 예치금으로 알라메다 대출 거래소 붕괴 난관. 이게 참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대출해 준 것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나타났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최고 경영자는 한 투자자에게 알라메다가 FTX에 약 100억 달러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거래소 분과의 도관 역할이 됐다며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싶었다. 예, 잘못된 판단이죠. 예, 그렇죠. 뭐 비슷한 기사들입니다. 예,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다는 그런 기사들이죠. 지금 죽음의 소용돌이 FTT는 루나의 재림이라는 기사도 있네요. 테라루나 사태 못지않은 파급력에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무섭죠 사실. 예, 루나가 거의 진짜 엄청난 토막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게 FTX 사태와 테라루나 사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자의적으로 발행한 토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반복하는 플라이휠 스킴이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지적한다. 이게 플라이휠 스킴이라는 게 지금 이제 저기거든요. 그 어떤 본인들이 발행한 토큰을 담보로 그 가치를 띄우고 그 가치를 띄운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이제 대출도 어떻게 보면 자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뻥튀기 되겠죠. 그렇게 계속 자기네들끼리 어떤 순환의 그런 톱니바퀴 안에서 계속해서 그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단시간에 자산 가치를 띄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편법이긴 하죠. 예, 이게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주식이었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아직 법적인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쓴 거죠. 루나도 테라를 발행하는 담보물로 활용했다. 채굴 같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자산을 담보로 잡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다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코드로만 발행한 토큰이 안전적인 담보물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발행한 토큰을 담보로 잡아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또 레버리지를 쓴 걸로 인해서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톱니바퀴로 인해서 뺑글뺑글 이렇게 돌리면서 자산 가치를 띄웠다는 얘기인데 참 대부분이 FTX의 거래소인 거래소 토큰인 FTT로 채워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도한 레버리지가 FTX 성공 비결이자 몰락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가 12조의 거부해서 지금 영원의 이제 파산으로 이제 간다는 얘긴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FTX 제국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아유 참. 미 법무부도 FTX 조사. 샘 뱅크먼 프리드의 80억 달러 못 구하면 파산 신청. 80억 달러를 지금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걸 못 구하면 파산을 할 것 같습니다. FTX가. 그렇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SEC는 FTX 외에도 코인베이스 글로벌, 바이낸스도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1세대 정말 규제에서 벗어나는 거래소들이 물러나고
이제는 규제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참, 여기 보시면 FTX 사용자 대거 탈퇴라는 트위터도 있고, FTX에 자금이 있다면 서버 다운 대비해서 보유 자산을 캡처를 하라고 합니다. 추후에 어떤 법적인 대처라던가 그런 소송의 가능성을 대비해 둔 일말의 어떤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안내를 한 기사네요. 당신의 이름과 자산을 연결할 수 있게끔 시간이 기록된 거래 내역과 잔액 스크린샷을 다운로드하세요.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FTX가 웹사이트 서버를 아예 꺼버리기 전에 빨리 최대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예 FTX 웹사이트 먹통이 전해지기도 했다고. 이게 참,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FTX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조속히 좀 빨리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려야죠. 이게 남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제 일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참 같은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라는 이게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최초 초창기 이제 마운트 곡스 그때도 아직까지도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용자들에게. 그런 거 보면 마운트 곡스가 지금 파산한 지가 지금 한참 됐죠. 근데도 아직까지 지금도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얼마나 그 피해자들은 참 답답하겠어요. 사실 지금의 글래스노드 상에 이게 참 엄청나게 내려가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거래소적인 타격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뱅크런 사태가 생기면서 조금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때를 잘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은 뭐 기회는 기회지만 이제 돈을 몇십억 상당을 FTX 거래소에 묶인 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좀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시황 같은 거에 대해서 다루면서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글로비언스 GBEX 토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제 시몬 모어의 유라는 노래를 틀었는데, 이게 이만한 음악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라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좋은 영상들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